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오늘 그 마지막 날이고, 감정평가 2 파트인데,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테마 1,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있고, 3방식 7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요 박스가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하고 공식을 좀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죠. 거기 물건별 감정평가. 그래서 여기는 3번에 가시면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있는데, 또 찍어드리면은 4페이지로 가시면은 테마 5를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테마 5, 4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여기는 100% 시험 문제가 나와요. 100%.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 그 다음에 두 문제가량 뜬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점수를 따세요. 그죠? 여기 갈게요. 자, 프린트로 가시면은 테마 1,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3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평가 조건이 있고 7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의 3년성이라고 그래요. 가격의 3년성. 자, 만약에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비용성이라는 거와 연결되는 게, 비용을 갖고 그 가격을 매긴 걸 원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원가 방식. 3방식에서 원가 방식이 됩니다. 원가 방식. 그러면 이 분필이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 학원 건물도 토지의 취득 비용이 들어가죠. 자재값이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공급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고요. 근데 제가 이게 분필이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는지 시장성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되는 것이 이제 사례가 만약에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대상부동산도 100원이다라는 것은 시장에 나가서 그냥 있나요? 비교했나요? 비교했죠. 그래서 비교 방식.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은 제가 이제 분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제가 얘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그 건물에도 임대료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수요자로서 수요 가격으로서 이제 그걸 갖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수익이 나오니까 무슨 방식이 돼요? 수입 방식이 되죠. 3방식 7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매겨요.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임료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매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6방법인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7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 우리가 가격과 임료를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딱 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그럼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그럼 적산법은 임대료가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자, 임료를 구하는 게 무슨 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사례 비교법. 자,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토지가 공시지가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6방법이다, 7방법이다, 7방법. 특히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환원법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 임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가. 여기는 3글자, 7글자, 5글자죠. 그죠? 여기는 지금 그냥이에요. 3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적사법이 들어가야지 맞죠. 그죠? 이렇게 좀 암기기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산가액, 시산임료라는 건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죠. 그리고 시산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임시로 계산된 가격. 그래서 우리가 시산임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적산가격, 적산임료라는 게 그냥이요. 시산가격임료예요. 비중가격, 비중임료, 토지가격이라는 게 있죠. 수익가격, 수임료. 적용 대상은 이따가 제가
물건별 감정평가 때 해드리고, 그 3방식 7방법의 공식은 제가 이따 문제를 풀면서 가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번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배표를 3개 치셨죠, 그죠? 거의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토지는 거래사례예요, 공시지가기준법이에요.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로 간다 했죠.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한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5번에 가시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도시지역은 밑에 두 번째 줄 몇 년이고 3년 빨리 바뀌는 그 밖의 지역은 5년.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시냐면 제가 항상 강조한 건데, 자 갑니다. 자, 이 분필은 그냥요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 만들 수 있죠. 감가가 되죠, 그죠? 감가가 돼서 날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10원이 날라가면은 얘가 90원이 될 수 있죠. 근데 토지는 그럽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까? 감가가 안 되죠. 토지를 원가법을 사용할 수 없고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로 가야 하죠. 그럼 일단은 원가법이 되려면 그냥이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있죠? 불러보세요. 건물 되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도 되죠. 항공기도 되는데, 자, 우리가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그럼 자동차만은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로 다 떴죠. 자동차가 거래 사례로 가고, 그 다음에 가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수원, 자동차, 산림,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동산. 그럼 얘네들은 그냥요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남기기법이 따라서 과자. 자, 밖에 과자를 팔고 있죠. 그럼 과자는 그냥입니까? 산도가 맛있습니까? 그래서 4가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야 돼요. 그죠? 가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특허권 같은 경우도 그냥입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받겠죠. 그죠? 생각되지도 않고 거래했던 게 없기 때문에 건이 들어가서 무형자산. 일단 건만 들어가면 다 무슨 산업법이다? 수익산업법이 가있죠. 그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박스 있어요?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자, 토지와 건물을 집합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보통 우리가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거래돼요? 일괄해서 가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집합건물로 일괄할 때는 다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로 가고, 토지와 건물 가격 구분 표시 가능하죠? 자, 건설기의 선박 항공기는 무슨 법이에요? 자동차와 동사는요? 그럼 둘 다 해체 처분할 수 있죠. 표현 가치가 없을 때. 산림은 산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임목은 무슨 사례죠? 근데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죠.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경목림은 무슨 법이다? 원가법. 일괄할 때는 다 거래 사례로 가죠. 영어 건이 들어가면 다 무슨 하나법이죠? 수익하나법. 그럼 임대료는 무슨 사례예요? 자, 임대료는 다른 걸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적산법 쓰면 돼요, 안 돼요? 수익분석법 쓰면 안 되죠? 임대료는 온리 못밖에 없다? 임대사례비용법. 자, 아까 시상가액이라는 거 있었죠? 그럼 시상가액은 최종적인 평가예요? 그 전 중간 과정이에요? 지금 시상가액 조정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냥 산술평을 합니까? 가중평을 합니까? 가중평을 하고 실질조사를 해야 되죠. 평가는 실질조사를 위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신뢰라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소음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허용 기준과 평가할 때 원상 회복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가장 규칙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번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을 갑니다. 자, 원칙적으로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 맞죠? 건물은 거래사례입니까? 원가법이죠. 틀렸나요? 그 다음에 2번은 원가법으로 고치세요. 무슨 법? 원가법. 자, 아까 원가법이 그냥 있어요? 가액이었어요. 대상물건의 재론가액 감가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산법이 맞아요? 원가법이 맞아요? 원가법이고. 3번에 보시면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그냥입니까? 환원합니까? 그럼 수익 분석이에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수익 분석을 환원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4번이 집합 건물 기억하시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 거래 사례. 자, 5번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시장 가치라는 것은 한정된 시장이었어요? 통상적인 시장이었어요?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전문적을 전통적으로 바꿔주시거나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 추이에 알아야 되는 정통한 당사자예요. 정통한 당사자. 전문적 당사자예요. 정통한 당사자. 정통. 그러니까 전문적이 아니라 그 시장 추이를 아는 당사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되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는 맞죠? 몇 번이 정답이다? 자, 4번이 정답이죠? 2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것들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 맞죠? 영어권 나오면 무슨 환원법이죠? 가수원은요. 거래사례. 1번은 저번에 기준 시점 기억나시죠? 그럼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는 맞죠? 기준 미리 정할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하는 경우만 되고요. 자, 살림은 다 거래사례가 들어가야 되죠? 아니, 살림. 날 봐요. 살림은 다 무슨 사례예요? 네, 소경목림만 원가법이죠? 여기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돼, 안 돼? 수익환원법은, 임목은 수익환원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소경목님이 원가법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모르면 내년에 올해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계산은 몰라도 이건 잘해야 돼, 이거. 답답해. 알겠죠, 그죠? 이거나 잘해. 그럼 3번이 정답인가요? 4번은 왜 들었죠? 그렇지, 잘합니다. 자동차는 안 들어가지? 자동차는 거래사례로 가잖아. 5번 왜 들었어요? 임대료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법이야. 이거 1, 2, 3번을 모르면 그냥 오늘 내년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 1, 2,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오늘 틀린 거는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의 정답은 3번인가요? 자, 그럼 3번 스타트. 풀어보세요. 아까 혜택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1번은 왜 틀었죠? 저번에 한 게 1번은 왜 틀었어요? 대상문에 속해 있다 그랬죠? 그럼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개별 요인을 나왔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죠. 아까 감정평가업자는 실질조사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실질조사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 신뢰할 수 자료가 있으면은 실질조사를 그냥입니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알 수 있고요. 아까 소음, 진동, 일조 침해가 있으면 환경등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경우 원상회복 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고려한다. 자, 우리가 3방식의 시장가격 조정은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가중치가 있겠죠, 그죠? 산술평균을 가중평균 고치시고. 아까 3면의 등가성이 부동산은 다 틀리죠?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해요? 다 달라요. 그럼 조정작업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하며 3방식에 나온 거는 산출한 것은 최종평가 가격이에요. 최종평가 가격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이에요. 시상가격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 아니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떠요. 그죠? 뜨고 감정평가의 균형 규칙에서는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진짜 오래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물건별 규칙 말고 아까 뭐 기준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잡으세요. 아시겠어요? 프린트북 가보세요. 원가 방식. 자, 원가법의 상식은 자, 우리가 갑니다. 지금 프린트에 보시면은 산식이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입을 여세요. 그다음에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제도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겠죠. 그죠? 이것이 감가수정이고요. 자, 그냥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다른 시점에 나오면 안 돼요. 일반적 방법 신축비용 적산가격이 상한선이 되겠죠. 얘가 1,000원이니까 얘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 나왔고. 자, 종류는 복제원가와 대치원가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복제라는 자체는 똑같이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긴 동일한데 그냥요 물리적으로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대치원가는 우리가 효용이죠. 효용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니다. 최근에 진 거는 그냥야 복제하는 게 좋아. 그죠? 분위기 안 좋아서. 제도가의 종류인데. 자. 여기 이제 아까 자동차는 거래 사례로 갔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준공 시점이라고 나와요. 자, 준공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2017년을 놓고요. 항상 얘는 2019년을 놓습니다. 오늘이 6월 24일이죠. 그럼 24일 똑같이 놓으면서 그냥요 2년이 지났어요. 무슨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기준 시점. 다른 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았나? 그래서 공부가 덜 되신 분을 위해서 자동차는 아까 그냥야 거래 사례로 가.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요 시점에서 새 차를 뽑았어요. 소나타를 3천만 원에. 자, 근데 2년 전에 가격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2,500만 원이라는 자체는 기준점으로 돌려와야죠. 근데 제가 딱 끌고 나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죠? 그럼 그 보험회사가 그냥 다른 차로 대체해줘야 돼요. 자동차 사고 안 나보셨어요? 나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소나타 똑같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럼 그냥 복제하는 거야. 복제하는 거죠. 모르면 지금 잡아가요. 그냥 복제. 똑같은 거 갖고 오면. 근데 똑같은 게 없어요. 하얀색 똑같은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K5로 갖다 주세요. 그럼 그냥 이건 대체하는 거야. 이게 가야 되는데. 물리적 나오면 분수원가? 효용 나오면. 최근에 지어진 거는 한 달밖에 안 된 거는 그냥 원가를 알아. 근데 오래된 막 단종된 막 30년 지난 한옥은 단종됐지. 그럼 원가를 알아 몰라. 오래된 거는 효용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폰이 알아요? 폰이? 폰이 아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근데 폰이는 그냥요 지금 단종이 됐어요. 그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최근에 진 거야? 오래된 거예요. 그럼 대치로 프라이드급으로 갖고 와야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했어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원가는 물리적 최근이고 복제라는 것은 물리, 기능, 경제를 감가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대치원가는 물리, 기능, 경제 중에서 자 보세요. 최근에 5층짜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기능적 감가 되겠죠. 근데 복제라는 것은 없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나중에 저 300원을 빼주거든요. 근데 대치원가는 일로 오면서 300원을 까요. 그건 1,000원이다, 700원이다. 그럼 또 까면 돼, 안 돼? 그럼 얘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봐, 대기 없다.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안 한다. 기능적 감가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은 도급건설 기준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만약에 내가 직접 자가로 줬어요. 자가건설. 자, 그러면은 평가사한테 원가 방식을 해달라 그래. 그럼 평가사가 원가를 잘 알아?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러면 귀찮게 하지. 그럼 그냥 도급으로 가야 돼.
도급으로 가야죠. 도급 건설로 기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갑돌이면 그냥 야 도급을 맡겨. 그래서 도급을 신청한 애가 도급인이고 도급을 해준 애가 수급인이야. 그죠? 건설회사. 그러면 이거는 자가건설로 간다. 도급건설로 기준이다. 도급건설 기준이죠. 그런가요? 그럼 도급으로 했다는 자체는 원래는 아니지만 도급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비용명세서 같은 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죠. 그럼 추이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건설로 줄한다? 도급건설.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제도원가라는 것은 표준적 건설비, 그래서 우리가 건설 비용이 거기에 직접 간접비만 들어갑니까?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왜 그럴까요? 자가예요, 도급이에요. 도급.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은 또 이자 감독비, 조세 감독비가 들어가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 표준적 건설 비용에 그냥이다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내가 다 가르쳐줬어. 문제 풀어봐야 돼. 지금 빨리 식기 전에 4번 풀어보세요. 4번 스타트. 몇 번이 정답이요? 2번이죠. 자가건설이라도 무슨 건설로? 도급이죠. 1번. 신축 시점이어야 돼? 기준 시점이어야 돼? 자, 아까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돼.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죠? 제도원가의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의 적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효용이지, 효용. 동일한 효용 보여요? 그럼 효용은 물리적이야. 이건 효용이니까 이건 대치원가야. 대치원가가 되죠. 이걸로만 마스터하세요. 그죠? 제도원가는.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한 15년 전에 나오고 거의 시험에 안 뜨는데 그래도 요것만 아시면 마스터가 돼요. 오케이? 힘 좀 가져. 그죠? 다 힘들어. 3방식은.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럼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시면 5번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르세요. 회계 목적.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 같은 경우도 그냥입니까? 뭐 에어컨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럼 상각을 많이 해서 비용을 처리해야 돼.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세금을 좀 덜 내. 그럼 무슨 목적이야? 회계 목적이죠. 무슨 목적? 회계 목적. 근데 감가 수정한다는 것은 회계 목적이요.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린 평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해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중요하냐면, 그럼 우리는 이 감가 수정은 그냥요, 제조원가로 잡아요. 근데 얘네들은 장부죠? 그럼 그냥입니까? 취득 가격으로 잡습니까? 취득 가격으로 장부상 잡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감가상각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장부상입니까? 그럼 법정으로 딱 내용 요소가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어요. 그럼 만약에 에어컨이 10년이다. 8년째 부서지면 2년에서 남았죠? 그래서 법정 내용 요소로 봐요. 경과된 연수 중요하고. 자, 부동산은 8년 돼서 부서지면, 태풍이 와서 부서지면 없어지죠. 그럼 우리는 그냥요, 경제적으로 봐요. 경제적으로 보고. 그런가요? 그다음 우리는 잔존 연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각은 회계하시는 분들은 보통 상각은 외부적인 상황은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시장성 감태 같은 건 안 보죠. 그럼 물리하고 기능적만 봐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됩니까? 경제적도 봅니까? 경제적도 보죠.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관찰감각법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는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실제 안 맞죠? 그럼 우리가 실제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관찰감각법이죠. 관찰감각법은 우리는 그냥 수정은 인정을 해요. 상각은요, 안 한다는 거죠. 요까지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상각은 멸실되어도 계속 상각하는데 우리 현종 물건만 가요. 밑에 상각자산을 보지 마세요. 넓히는 거고. 그럼 빨리 식기 전에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6번 스타트.
어떤 것만 딱 맞을까요? 5번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다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회계 쪽에 또 담당을 했었어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감정평가의 회계 원리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 애들도 회계 원리를 배워요. 그럼 상각은 그냥이요, 비용 배분이야. 이걸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비용을 털어버린다 그래요. 그냥이야, 비용 처리해. 자, 우리 비용 처리야, 부동산 가격 산정이야. 자, 상각은 그냥입니까? 취득 원가로 갑니까? 우리 무슨 원가로 가요? 제도 원가고, 걔네들은 법정으로 가는 거죠. 우린 경제적 연수가 중요하고. 자, 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해야 안 해요. 감가수정은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경제적도 중요합니까? 물리기능 경제를 다 보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은 경제적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외부 감가는. 해두셔야 돼요. 몇 번 정답? 5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2페이지 가시면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건물이 물리적은 그냥 있어요. 노후화가 됐어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면 무슨적 감가? 물리적. 변동 원칙과도 관련되고,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외관이 잘못된 건 그냥이에요. 균형이에요. 경제적은 외부적. 그 인근, 부근, 시장성 감퇴, 적합의 원칙 관련되죠. 자,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내관 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내용연수 위한 것은, 자, 내용연수법이 이제 기준이에요. 내용연수법. 내용연수법은 장부상입니까? 장부상.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초기에 감가액의 크기를 할 거거든요. 감가액의 크기는 정률법이 처음에 제일 많이 띄어요.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법이라는 게 그다음 두 번째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 상한기금법이 제일 우리가 감가가 제일 적습니다. 유래기라고 이제 배우시는데. 자,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맨 밑에. 2페이지의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관찰감가법. 찾았어요? 찾았나요? 자, 지금, 아니다. 페이지가 다른가? 내 거랑 다른가 보다. 그 원가, 테마 2의 원가 방식의 감가수정이 2번에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내용연수의 유래기 옆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겁니다. 관찰감가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장부상하고 실제랑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출장 가서 그냥 관찰을 해야 돼요.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찰감가법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관적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되고 막 여성분들 막 옷이 막 짧아지면 그냥요, 치안들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보통 앞모습 쫓아옵니까? 뒷모습 쫓아옵니까? 앞모습 절대 안 쫓아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스청소하지 마시고 통 딱 잡고 화난 대로 데리고 가세요. 데려가서 관찰감가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무슨 법을 하라?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장부상은 25살인데 50살로 보여.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시겠죠. 그죠? 그냥이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봅니다. 제가 평가사를 10년 전에 제 제자와 지금 딴 제자가 10년 전 제자가 더 경험이 많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이요. 개인마다 틀리는 거죠. 맞나?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냥 하는 대로 데리고 가라 그랬어. 데리고 갔죠. 그래서 갑순이가 딱 해서 보통 들이대면 다 도망가는데 안 가, 한 명이. 그래서 야, 너 왜 안 가? 했더니 내 스타일이야. 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분해법은 자, 아까 물리기능 경제라는 게 있었죠. 그걸 하나씩 세분화해서 다 합산하는 게 분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법으로서 우리가 직접 대상 부동산을 구하는데, 자,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해요. 시장에서 추출해요. 그래서 간접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임대료 손실하나법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자, 임대료 손실하나법은, 자, 우리가 대상 부동산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사례 부동산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냥이야, 기능적 감가. 그럼 임대료가 손실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법으로 구하는 거로 비교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오지선다로 따라해봐요. 내관 분시임. 그럼 여기에 잔여법 같은 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시장수주법과 임대료 손실하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관분까지 유래기까지가 거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까지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률법은 그냥요 매년 일정 율식이에요. 그럼 상각장고의 상각률을 적용해서 후기로 갈수록 상각이익이 체감한다고 돼 있죠. 상각률이 불변이라고 돼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자, 이제 계산 문제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냥요 매년 일정 액식이에요. 일식. 그 만약에 일정 액식으로 간다면, 만약에 매년 1,000만 원씩이에요. 매년 1,000만 원씩은 그냥요 일정 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을 모아서 1억을 자본회수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얘는 이자가 없습니까? 없죠. 도와주세요. 이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정액으로 가서 이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정액씩 모아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상한기법도 매년 똑같아요. 매년 950만 원씩인데 나중에 10년 동안 가서 1억을 탄 거예요. 그냥입니까? 50만 원을 더 먹습니까? 이자를 먹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이자 나왔다. 그럼 무슨 기법 찍어? 상한기법. 내가 시킨 대로 해. 알겠지? 셋 중에서 이자 나왔다. 그럼 무슨 기법? 상한기법 찍으면 돼. 얘는 이자 나왔어 안 나왔어? 정말? 그럼 얘는 처음에는 많이 1,000만 원 뛰고 얘는 950 뛰니까 얘가 더 많이 뛰죠? 그 초기에 더 단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정률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정률법으로 갑니다. 정률법은 일정 액식이다, 일정 율식이다. 그 매년 똑같죠? 10%씩 갑니다. 자, 그럼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이건 참여해야 정률법을 알 수 있어요.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감가가 안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에는? 1,000원이죠, 그지? 그럼 1년 지나니까 10% 감가되겠지. 그럼 1,000원에다가 그냥이야 0.1을 곱해. 100원이 감가되겠지. 강의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따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얼마에서 얼마 까야 돼. 잘한다. 얼마에서 얼마? 100원을 까는 거죠. 잘한다. 그럼 얼마? 900원이지. 그지? 뭐 10%를 1,000원에다가 해야 돼. 이제 900원 해야 돼.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900원에다가 0.1을 하면 얼마야? 그럼 또 빼야지. 그럼 빼봐. 900원에서 90원 빼면 810원이 되고, 또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81원이 되죠? 그렇죠? 810원을 80을 나누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액이요, 정률이에요. 정률이죠. 상각액이 일정이에요, 상각률이 일정이에요. 상각이 촉이 많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다는 게 얘가 키포인트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정률법은 그럽니까? 상각장고의 상각률을 적용합니까? 후기로 갈수록 상각이 체감되죠? 상각이 불변이라는 거죠.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에 많이 감가하는 걸 가요. 우리가 건설기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률이 처음에 제일 많이 감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그때 내가 강의할 때 2,000만 원을 띄고 얘가 1,000만 원이고 아까 제가 950이었죠? 그러면 누가 제일 감가가 많습니까? 정률, 정액, 상한기법, 따라서 유래기. 근데 평가는 어떻죠? 남아있는 평가는 그냥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죠. 이해하셨나? 그럼 계산 문제만 빼고 갈게. 일단은 5번을 맞춰봐. 5번. 5번의 스타트. 5번. 자, 5번 갈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자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죠? 아까 대답 잘하더니. 없었죠, 그죠? 자, 아까 바로 그냥 보고 풀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났어. 상한기법 있어? 그냥이야 이자 발생해. 건물 내용 요소 만료할 때 감가상각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각을 포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냥 이자 들어갔다는 것보다 상한기법 찍으세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못 풀 거 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 경제적은 임금적인 세태는 맞죠? 근데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평가액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반대죠? 자, 감가액의 크기가 유례기였죠? 그럼 평가액의 크기는 누가 제일 많아요? 상한, 정액, 정률이 되겠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럼 초기에 평가액의 크기예요? 감가액의 크기예요? 유례기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문제는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죠? 걸릴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내 스타일이야. 관찰감각법 아시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다 기출됐던 지문이었어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7번은 내가 도와줘야 돼. 이건 내가 가야 돼. 내가 시험장. 이건 뭐 정해법이 있어요? 찾았어요? 그럼 적산가액을 구하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건평이 50제곱미터하고 제도론가가 400만 원이죠. 그럼 요건 2억입니다. 곱하면. 얼마라고요? 그럼 2억이 제도론가가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경과가 몇 년 경과 됐어요? 10년. 잔가율이 몇 %예요? 10%고 잔존대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찾았습니까? 매년 가까이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분은 좀 정해법을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 경제적 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조달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뺍니다. 무슨 가격을 뺀다? 자, 그럼 자, 얘기해보세요. 좀 전에 얘기해봐. 제조원가가 아까 얼마였죠? 2억. 잔존 가치율이 몇 %였죠? 그러면 2억의 10%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2천이죠? 그럼 얼마다?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경과년수가 몇 년이었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를 좀 하라고. 그죠? 내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몇 년이야? 10년이고. 잔존연수가 잔존이 40년이야? 해설은 보고 컨닝하고 난리야. 잔존 30년이야. 제발, 그지? 문제를 못 풀더라도 문제에 대한 내가 얘기하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나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잔존연수가 몇 년이야? 40년이 아니야. 합친 게 40년이야. 어떻게 커닝해갖고 해설을 보는데 40년 나오니까 40년 찍고 그래. 그럼 이게 40년이지, 전체가. 그렇죠? 그럼 해설 본 김에 봐봐, 다. 그러면 얼마씩 매년 간가액이 나와. 450이 나오죠?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억 8천은 40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그 매년 간가액이 얼마 나온다고? 450만 원이 나오죠. 그런가요? 그럼 간가 누계액은 매년 간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요. 경과년수가 아까 몇 년이었죠? 10년. 그럼 450에 10년이면 4,500인가요? 그럼 2억에서 얼마를 까야 돼요? 4,500, 잘한다. 4,500을 까야 되죠? 그럼 얼마 남냐? 이거는 여러분이 거의 90% 시험자 나옵니다. 계산 문제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도론가가 2억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다음 잔존가치율은 10%라는 건 제도론가의 10%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예 잔존가율 2천만 원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계산 문제 안 넣어. 그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 내가 엑기스만 갖고 왔어. 이 문제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 문제가 11문제랑 출제된 적도 있고요. 올해 개론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마 계산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다 기출에서 나온다. 그 기출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출제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출제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딱 이래. 야, 작년 밑법 어렵다며. 네. 그럼 개론 어렵게? 자, 문제를 어렵게 하려면 그냥입니까? 자기가 독창적으로 내야 됩니까? 힘들죠? 근데 계산은 그냥이야. 숫자만 바꾸면 돼. 그렇지. 내 말 들어. 그죠? 얘네들이 난이도 높이잖아. 이 계산 문제는 11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괜히 얘기했나 보다.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면 정답은 1억 5,500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세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따지 비교 방식. 테마 3 갑니다.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특강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딱딱 끊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건 하라는 거죠, 그죠? 다른 거 말고. 그래서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그냥이야 거래사례가 나와 있어. 그걸 비교해서 봐자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항상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이 상자가 그냥이야 윗상자야.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죠. 그다음에 대사. 그럼 대상이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중 가격이라는 자체가 비교해서 준하는 거죠. 자,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를 가지고 옵니까? 그럼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 법칙에는 규칙에는 사례 가액으로 나와요. 곱하기 자, 그럼 비중 가격이라는 것은 내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주네요. 내 대상 부동산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사례를. 그럼 만약에 1년 전에 1억이었대요. 그럼 시점이 틀리겠죠. 만약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그냥요 좀 싸게 넘겨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그걸 고치려고 따져요.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사정보정이라고 하고 시점이 틀리면 그냥입니까? 시점을 수정해야겠습니까?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이 틀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하겠죠. 개별 요인 때문에 개별 요인을 비교하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그 규칙에서 나와 있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 자,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면적까지 갑니까? 면적까지 가죠. 자, 그래서 따라서 사시지계면 요 순서대로 맞아야겠죠? 토지 가격은 표준인공시가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정보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이건 시장사항이에요? 매매사항이에요? 매매사항이나 매매조건이지 시장사항을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자,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사례자료로 채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채택이 안 된다면 사례를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정보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야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시점 수정 1년 전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시장 사항이 바뀝니까? 그럼 시점 수정은 매매 사항이에요? 시장 사항이야? 자, 꿀팁을 줄게. 다음에 시점 수정. 시장 사항. 그럼 시자가 들어갔지? 매가 들어가야 돼? 시가 들어가야 돼? 그죠? 사정보정이 매매죠. 이렇게도 있다 못 풀면 나는 환장하고 있는 거야.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을 기준점으로. 자, 1년 전에를 거래 시점이라고 하고,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그럼 국어를 잘해야 돼. 따라해봐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현재 시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지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위기 안 좋다. 거래 시점은 그냥이야 1년 전이야. 1년 전을 기준 시점으로 갖고 오는 거지. 이해를 하고 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시지변이라는 것은 시점 수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 있어요. 따라서 시지변. 그러면 시점 수정은 뭐하고?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지수는 지수 갖고 따져요. 그럼 지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대상이 기준 시점이죠? 그럼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눕니다. 거래 시점 지수. 자, 거래됐던 게 100인데 지금 200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2배가 뛰었습니까?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변동률은 이제 집가 변동률이나 물가 변동률 갖고 따져요. 그래서 얘는 거기 보시면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연습 게임을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보통 1년으로 나옵니다. 몇 년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1년 동안에 변동한다고 나와요. 그럼 항상 준비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시냐면, 자,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1억이 거래됐던 사례 토지라면, 만약에 지가가 10% 상승했어요. 그럼 1억이에요? 1억 1000이에요. 바로 1억 1000이 나와야 됩니다. 10% 하면. 그럼 어떻게 됐냐면 1 플러스 R이 10%죠. 0.1에다가 보통 1년 나온다 그랬죠?
2년 안 나와요. 딱 1년만 나와요. 한 번만 변동한다고. 몇 점이시다? 1.1 곱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따 보겠지만 5%, 8%가 막 나와요. 자, 그럼 5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1.05입니까? 1.05로 가셔야 돼요. 빨리 가야 돼. 그죠? 그러면 8%는요. 자, 1.08로 빨리 가세요.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할 때까지 간다? 7%는? 입 안 열어? 6%는? 빨리 해야 돼. 8% 나와. 그 8%는 빨리 계산해. 1.08로 계산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변동률이야. 그래서 시지변이라는 거죠.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찾았습니까? 그냥 시점 수정된 가격은 그냥입니까? 시점 수정만 했습니까? 그럼 아직은 다른 거 안 했죠? 그럼 기준점은 돌아왔지만 아직은 대상이다, 살이다. 살이죠. 아직은 대상이 아니죠. 어머, 분위기 안 좋아. 다시 갈게요. 일단 그냥 시점 수정만 했어. 그럼 거래 시점으로 돌아왔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대상이요, 아직은 사례예요. 사례 가격이지 아직은 대상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다 끝나야 대상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이게 다 튀어나오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지계 종평. 그럼 지역적 요인 비교와 개별적 요인은 밑에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계 종평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계 종평,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종합적 비교법은 말 그대로 그냥요, 종합적으로 구해요. 평점법은 점수를 매기죠. 그럼 들어볼게요. 자, 종합적 비교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해요. 미스 코리아. 그럼 대상 아가씨와 사례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한 명이 뽑힌다고 할 때 집에서 TV 보는 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죠.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죠. 그죠? 막 대상이 얘보다 5% 열세, 얘가 뭐 이렇게 10% 우세,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그냥요,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요. 그럼 평점법이 더 정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정확도죠? 그럼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적이면 계략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정도 실력을만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은 사례지역과 유사지역과 사례지역과 인근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진짜 어려워. 이따 문제 풀 때. 자, 동일수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동일수권 안에 아까 사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강남역이라고 봐봐요. 역삼역이라고 봐봐요. 자, 그러면 강남역하고 역삼역은 거의 같이 비슷한 데 있죠? 그럼 유사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럼 대상부동산을 강남역에 있는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대상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죠. 대답해봐요.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솔직히 말해서 강남역이 더 지역 상권이 좋죠. 그러면 그냥요, 점수가 더 많이 매겨요. 그럼 얘가 100점이라면 얘가 80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가볼게요.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 갑니다. 자, 인근 지역은 그냥요, 지역 요인이 동일해요. 그럼 공유하기 때문에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따,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잖아. 이게 100점이잖아. 얘만 100점이야? 사례도 100점이야. 100분의 100은 아무 의미 없잖아.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얘기 안 하잖아.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개별성 때문에 그냥요, 개별 요인은 반드시 틀려요. 틀리죠. 대상과 사례가 개별적인 건 틀리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개별 요인 비교는 그냥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유사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달라요. 그럼 얘가 100점이면 얘가 80점이죠. 그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계산 문제에서 만약에 인근 지역이면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100분의 100은 1이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유사 지역은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사례 자료를 유사 지역에 할 때는 두 가지 다 비교하죠.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뭘 생략합니까? 개별 요인만을 비교하죠. 근데 반드시 지역 분석은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따라해보세요. 시, 지, 변. 그러면 시점 수정 방법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에 대한 방법은 지계종평이라는 건 무슨 법과 무슨 법?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에 있어서 지계종편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자, 8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 스타트. 8번 문제. 계산은 제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 볼게요. 자, 거래사례법에서 가장 옳은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아시죠?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정상적입니까? 그러면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 없어요? 사정 보정 작업이 필요 없어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사정 보정 작업이 필요 없다고 주시고. 고치셨어? 그 다음에 아까 인근 지역 기억나세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필요 없습니까? 지역 요인 비교만 필요 없습니까? 요건 이해 가시겠죠?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사례는 사례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몇 번 정답? 자, 4번은 왜 들었을까요? 자,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돌려오는 거죠. 최근에 사례일수록 좋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사시지계라는 것은 편차가 큽니다. 개인마다. 그러면 어떻게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편차가 작다, 크다? 자, 여러분들 봐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 안 좋아? 근데 2년 전, 3년 전에는 좋았지? 그러면 옛날에 가구와 호황과 불황이 시장에 적용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죠. 옛날하고 틀리니까. 다 해설이 있으니까 나중에 체크하세요. 몇 번 정답? 자, 9번 스타트. 본인들이 풀어봐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꿀팁. 시점 수정은 시가 들어갔죠. 그 매매 조건이 매매 사항이에요? 시장 사항이에요? 시장 사항의 조건. 이거 이해 가셨어요? 시점 2번이 정답이죠. 시점 수정은 기준 시점을 적정하게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무슨 시점을 수정해요? 거래 시점을 수정하는 거죠. 같이 가자. 거래가 1년 전에 됐잖아. 그럼 기준 시점을 구하는 것이지 거래 시점을 수정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무슨 시점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 시점을 적정하게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거래 시점을 수정하는 거죠? 맞나요? 그다음에 아까 따라 시지변. 그럼 시점 수정은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에요. 아까 시지변이니까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 되겠죠. 화이팅. 시점 수정이 결과라는 것은 아직 기준 시점을 돌려왔죠. 근데 아직 대상이에요. 사례예요.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이 평가 물건의 기준 시점과 불일치하는 경우, 자, 일단 1년 전이라도 물가 수준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반드시 시점 수정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가? 자, 봐봐.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시점 수정 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셨죠? 1번. 매매사항 및 매매 조건이요, 시장사항이야. 자, 3번.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입니까?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입니까? 자, 4번에 가시면은, 자,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이에요? 아직은 사례예요. 왜? 시점 수정만 했으니까. 그런가요? 자, 사례 물건이 1년 전이면 거래 시점이 평가 물건 시점과 불일치할 수 있죠. 근데 시장사항이 물가 수준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상식이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실시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8번하고 9번만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지문은 다 마스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10번의 계산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좀만 쉬세요.